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6강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운전자의 의무 및 고용주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것도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는 540쪽. 운전자의 의무에는 4가지가 있었죠. 그쵸? 무면허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주치 중 운전 금지, 그리고 과로할 때 등의 운전 금지, 그리고 공동 위험 행위 금지, 이런 것이 있었죠. 자, 문제 1번입니다. 운전자의 의무가 아닌 것. 공동 위험 행위 금지 맞죠? 과로 운전 금지 맞죠? 주치 운전 금지 맞죠? 4번 위험 방지 조치는요, 이건 경찰 공무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음주 운전자의 주치 측정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 경찰관 음주운전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당연히 처벌되겠죠. 경찰관은 운전자의 동의 없이도 혈액 채취 등을 할 수 있다. 틀렸어요. 운전자가 측정을 불복할 때는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혈액 채취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음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갑니다. 운행 중인 차를 일시 정지시키고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죠? 무면허 운전, 술에 취한 상태 운전, 운전자가 과로할 때는 경찰 공무원은 일시 정지하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흡연 상태 운전, 이거는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할 수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1% 미만일 때는, 그죠? 벌점 100점이 된다는 것 뒤에 가서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운전자가 측정 결과에 불복했어요. 그 후 조치상으로 가장 바른 것.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서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번이 되겠죠. 그 포인트 보세요. 술에 취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반드시 동의를 받아가지고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위험방지 조치. 여러분, 위험방지 조치는 누가 할까요? 경찰 공무원의 의무가 되겠죠. 아닌 것. 여러분, 위험방지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죠? 운전자가 과로할 때 무면허 운전 금지한다는 거, 무면허 한다던가, 주치 중 운전을 한다던가, 아니면 과로할 때 운전할 때는 경찰 공무원은 위험 방지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공동 위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이거는 위험 방지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위험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3가지입니다. 과로 운전, 무면허 운전, 주치 운전. 이럴 때는 경찰 공무원은 위험 방지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운전자 준수 사항 중 틀린 거.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에, 그쵸,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운전석으로부터 떠날 경우에는 반드시 원동기를 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꺼야지요. 꺼야 됩니다. 2번 틀렸죠. 운전자가요,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맹인 안내견을 동반한 맹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는 무조건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이 고인 장소를 통행할 때는 흙탕물을 튀기지 않도록 가야 된다. 이거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이 되겠죠.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량 문을 열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차량 문을 열 때는 반드시 안전을 확인해야 하고 차량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운전자의 준수사항 14가지 공부하셨죠? 그 다음에 8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시광선 투과율 기준이 바르지 못한 것. 이게 이제 작년에 경남에 나왔는데요. 과시광선 투과율은 앞창 유리창은 70%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좌측, 우측, 운전석 좌측, 우측 창문은 40%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1번 앞면 창유리는 70% 미만 맞지요? 운전석 좌측 옆면 창유리는 미만 맞죠? 우측도 40% 미만. 뒷면 창유리는 50% 미만. 여러분, 뒷면 창유리는 적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데요. 투과율 기준이 앞면 창유리는 70% 미만. 그리고 운전석 좌우 옆면은 40% 미만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70% 미만, 40% 미만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이것도 경북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역시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지요. 그러나 자동차 등이 뭐 하고 있어요?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요.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를 이용했다. 그죠?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이용했다. 그러니까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을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30km 이하 서행할 때도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거기 참고 하나 보실까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정지하고 있을 때, 긴급 자동차가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그리고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은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운전자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1번. 자동차 등이 정지 맞죠? 3번. 각종 범죄, 재해 신고 맞죠?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맞지요? 교통체증으로 서행하는 경우에도 역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지요. 2번이 틀렸습니다. 옛날에 나왔죠. 11번. 작년에 출제됐던 거죠. 서울시에서.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도록 하여도 되는 경우가 아닌 것. 여러분, 원래는 안전띠를 매야 되겠지만 안전띠 부착 미착용하는 경우도 있죠. 1번. 부상, 질병, 장애,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는 비착용 사유가 됩니다. 자동차를 후진할 때도 안내도 되겠죠. 국민투표법이나 공직선거 관계법이라는 것은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투표운동, 선거운동 및 국민투표, 선거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에 운행되고 있을 때도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틀린 것은 5번이 되겠네요. 올림픽 대표 선수를 환영하는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해서 안전띠를 안 매면 안 되겠죠. 5번은 안전띠를 매어야 될 겁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작년 서울시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륜 자동차의 운전자가 착용해야 하는 승차용 안전모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여러분, 이륜 자동차에서는 뭐를 하도록 되어 있죠? 안전모 써야 되겠죠? 좌우 또는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릴 것. 맞죠?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맞습니다.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 통성이 있을 것. 맞습니다. 무게는 2kg 이하일 것. 맞습니다. 또 어떤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그리고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켜야 되겠죠.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그리고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 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를 부착할 것.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네요. 신장, 체중에 무리하게 장애를 주지 할 것. 이거는 신장하고 체중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13번 어린이 통학버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 통학버스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되겠죠? 틀린 거.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고쳐주세요, 유아가 아니라 영유아입니다.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어린이 통학버스가 전멸등을 켜고 정차하여 승하차할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서행하면서 안전을 확인해야 된다. 서행이 아니죠. 무조건 일시 정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통학버스가 오게 되면 모든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2번 틀렸고요.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할 때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그렇죠. 어린이 통학버스는 무조건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승하차할 때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당연히 출발시켜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이 되겠네요.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어린이 통학버스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 요건을 갖추어 시설에, 그렇죠, 그 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한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2번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것이 이제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지만은 행정자치부 장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 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할 때 통학버스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틀렸죠? 2번 관할 경찰서장한테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필증은 그 자동차 앞면 착륙이 우측 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맞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필증이 허러 못 쓰게 될 때 재교부 신청서에 허러 못 쓰게 된 신고 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15번 넘어갑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으로 틀린 것.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어린이 통학버스는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요. 또 공제조합에 가입시켜야 됩니다. 줄쳐보세요. 보험과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됩니다. 제가 보험하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조합입니다. 예. 보험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고요. 그리고 공제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앞면 착륙이 우측 상단과 뒷면 착륙이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 표지를 갖춰야 합니다. 우측 상단과 착륙이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그러니까 앞면 착륙이 하고요, 뒷면 착륙이 중앙 하단에 어린이 보호 차량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10인 이상 자동차를 말한다. 틀렸죠? 어린이 통학버스는 9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1인을 승차 정원 1인으로 합니다.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16번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제일 먼저 취해야 할 사항은 뭘까요? 그죠? 사상자를 구하는 게 제일로 빠르겠죠. 그죠?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사상자를 구호하는 겁니다. 사상자 구호입니다. 사고 발생 시 조치는 사상자 구호. 거기 나왔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7번 다음 교통사고 조치가 잘못된 것.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했다. 맞죠? 전화신고를 했다. 맞습니다. 부상자를 구호하느라고 동승자에게 신고를 부탁했다. 맞죠?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여러분, 여기서 국가경찰관서라고 하는 건 파출소, 지구대, 인근 경찰서 다 해당되는 겁니다. 꼭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 정답은 4번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통사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일어난 곳은 어디다? 사상자와 부상 정도, 그리고 손괴, 물건이 손괴된 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거기 보실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는 먼저 부상자 및 사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먼저 하고,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부상 정도, 손괴의 물건 및 손괴의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할 겁니다. 18번 교통사고 조치로 바른 것, 작년에 부산시에 나왔죠. 즉시 조치로 바른 것, 즉시 정차하여 구한다. 사상자를 구하는 거죠. 병원에 신고 후 구한다. 경찰에 신고 후 구한다. 무조건이요. 사고가 발생했으면 즉시 정차해서 사상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9번이 되겠네요.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승차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고속버스가 고속도로를 운행 중일 때, 통근버스, 택시가 긴급용부.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운반 중인 구급차는 계속 운전하고 있고 옆 탑승자에게 계속 신고, 승차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운반 중인 구급차가 되겠습니다. 거기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 자동차 등이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구호조치,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자는 운전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가를 알 수 있겠죠. 교통사고 발생했다, 즉시 정차해서 사상자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어린이 통학버스는요, 무조건 서행하면 틀려요. 일시 정지한 다음에 안전을 확인한 후에 서행을 해야 될 겁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또 과시광선 투과율 나왔죠. 안면 착륙률은 70% 미만, 그리고 운전석 좌측과 우측 착륙률은 40% 미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중요하죠.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지만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을 때,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각종 범죄라든가 재해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를 이용했다면 이것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운전자는 안전띠를 메어야 되겠지만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죠? 뭐 부상이라든가 질병, 장애 등으로, 임신 등으로, 그죠?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또 자동차를 후진할 때도 그렇고요. 또 신장, 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이 신장과 비만은 안전띠에 해당하는 거고요. 신장과 비만은 그 자전거, 이륜자동차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데는 신장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신장과 비만은 안전띠 그 미착용 사유가 되겠죠.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에 운행되고 있을 때,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 또 국민투표법, 공직선거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 선거운동, 국민투표, 선거 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 우편물 집배, 또 운전자가 승객의 주치 또는 승객이 약물을 복용 등으로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가 없을 때, 이럴 때는 쭉 여러 가지가 나왔죠. 8가지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좌석 안전띠 미착용 사유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운전자의 의무가 있었죠. 무면허는 운전금지, 주치 중 운전금지, 과로할 때 운전금지, 공동위험 행위금지가 되겠고요. 그러나 위험방지 조치는 경찰 공무원의 의무가 되겠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에서 0 이상이면 되겠고요. 0.1 미만 시는 벌점 100점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정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5장 고속도로 등에서의 특례, 도로의 사용, 고속도로 등에서의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